수급앤타픽 시간입니다. 수급을 살펴보면서 실시간 투자 전략 세워드리는 시간인데요.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김우식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 이번 주의 수급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볼까요? 예, 한 주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급 포인트는 아마 환율이 될 겁니다. 수급 포인트를 환율로 가져가겠고요. 일본과 또 북한이 연계가 돼 있죠. 우리가 또 너무 어떤 심리적 패배주의에 빠지는 것도 문제긴 하지만은 우리 격언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안 되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주말에 글로벌 증시가 급등을 했죠.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경제 지표 잘 나왔지 않습니까? ISM 제조업지수, 고용 보고서, 고용 지표 다 잘 나왔는데 또 마침 주말에 나온 게 탑픽으로 또 나온 뉴스가 북핵 실험 이슈가 딱 나왔죠. 참 답답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환율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최근 그 외국인의 수급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큰 게 당연히 환율이죠. 특히나 이번 주에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오늘도 엔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지점에 올라왔죠. 지금 92엔대까지 올라왔는데 이 엔화 약세의 추세가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겠고 지난 1월 미국 시장에서 도요타 자동차의 판매량 이게 나왔었는데 급등했습니다. 급등 많이 올라왔죠. 이게 진짜의 어떤 출시 효과도 있겠지만은 역시 엔화 약세 영향도 컸었다는 걸 감안한다 그러면은 엔화 약세 추세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 가장 중요하게 되겠고요. 더불어서 이번 주는 북한 핵실험이 또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어떤 환율의 변동성 이걸 키울 가능성이 또 있는 거죠. 한 주간 수급과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일정을 함께 그림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은 경제 지표는 이번 주 들어서 어떤 크게 나올 만한 게 없죠. A급 지표가 이미 지난 주말에 다 나와버렸기 때문에 큰 지표는 없습니다. 보시면은 그 중에서 다만 8일 금요일 보시면은 중국 1월 생산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겠고 또 1월 무역 수지가 있죠. 중국에 대한 관심이 크진 만큼이나 경제 지표에도 역시 중국에 대한 지표가 관심도가 높아진다는 점 이게 하나 중요하겠고 일정을 보시면은 우선 중국 춘절이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이 되죠. 우리는 설 명절이 주말부터 진행이 됩니다. 자, 요게 하나 있고 역시 일정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핵실험 영향권에 들어갔다는 점. 설 전에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좀 있는 거죠. 아마 시장 영향력 같은 경우는 출렁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항상 그게 매수 기회가 됐었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고 특히 문제는 환율 관련해서 지금 원화의 어떤 강세를 보이다가 약세로 갑자기 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이 아마 북한 핵실험 때문에 좀 더 강하게 단기적으로 진행된다 그러면은 환차익을 노리고 들어왔던 외국인들 수급이 나빠진다는 점.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약간 좀 길게 본다 그러면은 미국의 시캐스트 영향권에 들어갔다. 이게 그 자동 예산 삭감이죠. 연방정부에. 이게 1월 1일자로 우리가 기준점이었는데 이걸 연기를 해놨지 않습니까? 3월 1일로 해서 2월에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이렇게 영향권에 서서히 들어가고 있다는 정도가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또 EU 정상회담이 7일부터 8일부터 진행이 되겠는데 아마 예산 관련해서 얘기가 좀 있겠고 관련해서 또 셔틀 외교가 있죠. 이렇게 독일 정상회담이 또 있겠고 EU 정상회담에서 환율된 얘기는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정상회담 같은 경우도 하나의 이슈가 되겠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일본과 이 북한 관련된 엮인 그 환율이 가장 그 경계감이 가장 중요한 수급 포인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중국에 대한 기대감 이 세 가지 정도가 이번 시장을 이번 주에도 지배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월요일 이에 따라서 글로벌 주요 경제 일정들 중요한 부분들 확인해 주셨습니다. 외국인의 매매 동향 보겠는데요. 아직까지는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업종별로 어떻습니까? 예, 어떤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어떤 그런 그 정도의 수급 변화는 없죠. 역시 외국인 매도세가 그냥 둔화됐다 정도로만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흐지부지한 것 같아요, 느낌이. 업종을 본다 그러면은 오전에 볼 때는 운수 장비나 전기전자, 전기가스 정도 매도가 나오는데 무슨 큰 의미는 없고요. 반면에 금융이나 통신, 화학, 철강 쪽에 매수가 들어오는데 오전 보시면은 업종 간에 왔다 갔다 하죠. 흐지부지한 느낌이 좀 들고 다만 매수 종목을 보니까 현대모비스 좀 얘기 나오죠. 또 SK하이닉스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또 삼성생명 보험 금융주 중에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KB금융 또 낙폭이 굉장히 컸었던 또 LG패션 외국인 매수세가 최근에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긴 하는데 전체적인 느낌은 그냥 흐지부지 관망세에 가깝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관 역시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소폭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수가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어서 그런지 거의 뚜렷한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네요. 예, 거의 관망세에 최근 가깝고요. 연기금은 이제 바닥은 아니고 연기금은 최근 지수대에서 조금씩 사주는 추세를 보이지만은 역시
투시권 같은 경우 힘을 못 쓰죠. 2000에서 1950 사이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흐름만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업종별로 본다 그러면 운수, 장비나 화학, 금융, 전기, 전자 뭐 등에서 매도가 나오지만 역시 어떤 추세나 어떤 파괴력이 있는 정도는 아니고, 매수 업종을 보니까 건설, 서비스, 유통 정도가 보이는데 역시나 아직은 추세는 알 수가 없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매수 들어온 종목을 보니까 KT가 좀 보이고 있고 오늘 좀 상승세가 뚜렷하죠. 하나금융, 지주, 뭐 대우조선해양도 있지만은 삼성테크이나 호텔신라 같은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낙폭 과대주에 선별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더라.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기관의 느낌도 거의 방향을 못 정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이번 주 특히나 환율의 방향성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이에 따른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이번 주 명절을 앞두고 있기도 하지만은 역시 엔화 같은 경우가 92엔까지 우리가 가능한 영역 부분에 어떤 상당 중심 부분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다시 방향이 바뀔지, 더 강하게 튀을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또 북한 관련해서도 역시 환율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전략 자체는 기존에 말씀드렸던 뭐 중소형주 쪽에, 개별 쪽에, 시장과 관계없는 종목 쪽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그 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우리 장이 안 되면 해외에서 보자, 글로벌 ETF 역시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